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데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지만 저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는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뒷수습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고 다 해결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바람까지 피웠던 남편과 더는 함께 살 수 없겠더라고요. 살면서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인생도 참 소중하다고 느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안은 그리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개인 택시를 쭉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아빠 사업이 잘 되면서 집도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아빠를 따라 사업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고깃집 운영이 잘 되어 처음에는 하나의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음식점이 3개나 될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았네요. 저에 대한 소개도 해볼게요. 저는 영어 전공으로 대학교 졸업 후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처음부터 저희 집이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어릴 때는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며 자랐답니다. 남동생과 올케는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집으로 자주 찾아왔는데 특히 올케는 시댁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시댁은 시댁이기에 저는 항상 오래 있을 필요 없고 주말이라고 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올케, 주말인데 어디 놀러 안 가? 형님, 이이가 우리 집에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실은 여기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가면 그게 참 편해서.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안 불편해? 불편하다고 자꾸 안 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마. 자주 안 온다고 뭐라 안 하니까. 알았지? 올케는 그렇게 더 자주 와서 저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 저도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서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은진아, 학원 일 바빠? 시험 기간 빼고는 그래도 여유는 있지? 왜? 언제 한번 시간 내봐. 엄마가 선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그러더라. 아유, 무슨 선이야, 엄마. 나 지금 30인데 요즘 30은 아주 젊다고. 금방 40 되는 거 몰라? 그러지 말고 일단 시간 좀 내봐. 남동생이 20살 초반에 결혼해서 그렇지 사실 저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는데 확실히 부모님은 저보다 마음이 급해 보이셨네요.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저만 보면 결혼 얘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친구와 약속이 생겨 학원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나온다고 해서 셋이 밥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운지라 학원 일은 어때? 그냥 거의 똑같아. 수업 준비하고 시험 다가오면 대비하고. 넌? 학교는 좀 다르지? 그렇지. 난 초등학교라서 그런지 시험도 따로 없고. 기껏해야 단원평가 준비 정도? 그래도 확실히 고학년 맡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해. 애들 공부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런데 너 남자친구는 언제 온대?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잠깐 전화하고 온다던 친구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은진아, 얘가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는데 괜찮아? 어? 누군데? 남자친구랑 친한 친구라서 나도 몇 번 보긴 했는데 갑자기 같이 온다네?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친구와 남친, 그리고 남친의 친한 친구라는 사람까지 함께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 말고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네요. 식사가 다 끝나고 헤어지려는데 친구 남친의 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혹시 집이 어느 쪽이에요? 저 과천이에요. 지하철 타면 돼요. 잘 됐네요. 저도 그쪽 방향이거든요. 지하철 같이 타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 본 날, 저는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타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성으로서 뭔가 느끼는 건 없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계속 연락 드려도 될까요? 어, 저는 아직 누굴 사귈 생각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아, 그래도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끔 문자 정도는 보내도 되는 거죠? 친구와 아는 사람이니 칼같이 거절하기도 그래서 가끔 문자 연락은 괜찮다고 하고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에게 그동안 아주 가끔씩 문자를 보내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정이 든 건지 연락이 안 오는 날은 뭔가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이후 만나기도 하고 친해졌는데 결국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네 커플과 넷이서 자주 만났고 둘 다 나이가 30이 넘어서 단순히 연애만 하기보다는 결혼 얘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지금이야 이혼해서 전 남편이 되었지만요. 남편은 저와 만나는 내내 데이트하면서 제가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야 했고 선물도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제 성격이 또 그렇게 받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 제가 사는 날도 있었고 선물을 받으면 저도 선물하곤 했습니다. 저와 데이트하면서 돈 쓰는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버는지도 궁금했는데 직장은 IT 회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직장 앞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건물이 상당히 커서 놀랐었네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연봉이 7천이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수업이 많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너 여기 좀 앉아봐. 만나는 사람 있지? 어? 아니야. 아니긴, 너 맨날 꾸미고 나가고 전에는 전날 입던 옷도 대충 주워 입던 애가 화장도 하고 나가는 거 보면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여줄게. 어머나,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정말 있어? 아이 참, 내가 어련히 알아서 보여줄까? 엄마 너무 궁금하잖아. 선우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고 저리 사는데 너도 얼른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결혼이 뭐 장난인가? 신중해야지. 암튼 조만간 빨리 엄마한테 보여줘.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사실 저희가 사귀고 난 지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은연중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죠. 남편은 좀 서글서글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엄마와 아빠가 좋게 보셨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당장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니 알아서 결혼 생각이 들었네요. 얼마 뒤 저는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시댁은 저희 집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집의 크기나 인테리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분위기요. 일단 우리는 너희 결혼하게 되면은 집은 못 해준다. 아니 엄마,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어차피 너네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낫지. 안 그래? 네? 아, 네. 우리 현민이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다 쥐들이 벌어서 결혼했어. 우리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다. 그러니까 너네도 알아서 결혼 준비해.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아들 그랬습니다. 막내, 거기다 아들이니 시모 입장에서는 귀하게 생각하고 키운 모양이었죠. 저는 첫인사하는 날부터 저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말씀대로 어차피 알게 될 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하고 돈 벌고 있으니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크게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르셨습니다. 은진아, 엄마한테 들으니까 대출받아서 집 알아본다고 하던데. 친구들 보면 많이 그렇게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엄마 명의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거 어때? 거기 전세 줬잖아. 다음 달에 만기야. 너네 결혼할 때까지 좀 비워두지 뭐. 에이, 뭐하러 그래. 또 전세 받아. 우리는 따로 알아볼게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와 아빠는 20평대 아파트는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크진 않아도 둘이 살기 딱 좋았고 대출받지 않아도 되니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참 다행이었죠. 남동생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해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남편도 제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 너무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상견례 때 보니 시부보다 시모가 좀 돈에 대해 민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들한테 집을 다 해주셨어요? 어차피 우리 은진이 주려고 생각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도 하니까 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잘된 일이네요. 그런데 은진이 너 집 해왔다고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된다. 원래 남자라는 게 돈으로 기죽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갑자기 남편 길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었네요. 저는 제 명의 집이라도 같이 살 건데 내 집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요. 저희 집이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현민 씨도 회사에서 능력 좋은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도 사람 일 모르지. 둘이 지금은 좋아 죽어도 살면서 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내 집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이후 저희는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네요. 자기야, 그런데 우리 결혼도 했으니까 돈을 합치는 게 나을까? 뭐하러? 그냥 지금처럼 각자 관리하자. 그게 편하지 않아? 뭐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같이 내야 할 돈이 관리비랑 도시가스 그리고 보험료도 있고 고정비용은 같이 반반 부담하는 게 어때? 보험이야 각자 알아서 내고 공과금은 반씩 내자. 네가 얼마 달라고 하면 내가 이체해 줄게. 처음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부부면은 서로 수입을 합치지 않더라도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야, 뭐하러 보여주냐? 너 지금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해? 어? 아니, 난 자기도 궁금해할 줄 알고 서로 얼마 정도 버는지는 알아야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7천 조금 넣는다고. 남편은 그저 연봉이 7천 조금 넘는다고만 말할 뿐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통장은 거의 오픈하고 살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당연히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러 번이나 물어봐서 결국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봉을 속였더군요. 연봉이 7천 조금 넘는다면 실수령액은 400이 훨씬 넘는 돈이어야 했는데 매달 찍힌 월급은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액수가 달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는지보다도 왜 속였냐인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속 시원하냐? 아니, 왜 거짓말한 거야? 야, 그거야 연애 때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아무리 그래도 월급을 속여?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암튼 나도 공개한 거니까 더 이상 월급 얘기는 하지 마.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는 얼버무리며 그냥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버니 누구 하나는 적게 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저를 속인 게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네가 나보다 돈 더 버니까 생활비도 네 돈으로 하자. 공과금이야 반은 보태주는데 장 보는 거 이런 건 네 돈으로 해. 그래야 공평하지. 나 이거 버는데 여기서 똑같이 반반하면 남는 게 없잖아. 진짜 할 말 없게 만들더군요. 저는 돈으로 더 싸우고 싶지 않아 짜증났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 남편이었네요. 툭 하면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잖아. 네가 돈 더 벌잖아.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냐?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어서 한 번은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 외출해서 자기가 돈 안 쓰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로 자기를 무시했다느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자기가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 물어는 봐야지. 물어보면 네가 낼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상황 봐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집에서는 내가 뭐라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뭐 살 때마다 네가 먼저 카드 내밀고 나는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고. 너무 답답했네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시모였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시모가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은진이 너 목소리 저 밖에까지 다 들려.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오긴. 문 열고 들어왔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둘이 왜 싸워? 아니 너 왜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치냐? 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셨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은진이 너 이리 와봐. 지금 너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됐니? 2년이 됐니? 어? 매일 이렇게 싸우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민 씨가 연봉을 속여서 우리 아들 돈 얼마 버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애 키를 얼마나 죽였으면 저렇게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냐고. 너 또 한 번만 돈으로 애 키 죽이면 알아서 해. 알았어? 시모는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는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은진아,
미안하다. 내가 돈 조금 버는 게 자존심 상해서 너한테 거짓말했어. 미안해.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저도 그냥 풀어줬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한 거짓말도 아니었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월급 가지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몰아세운 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근데 앞으로는 내가 돈 가지고 당신 무시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마. 나 정말 그런 적 없으니까.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그런데 아까 어머님 오셨을 때 현관 비밀번호 알고 계시던데 혹시 당신이 얘기한 거야? 어? 어, 엄마가 자꾸 물어봐서 알려드렸어. 그럼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이제 언제든 오실 텐데 내가 집에 없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 그럼 연락하고 오시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저리 말해주니 그래도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야 뭐 서로 알고 지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언제든 막 찾아오실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실 수 있게 한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답게 주말이면 데이트도 하고 캠핑도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큰 탈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좀 더 가까워졌고 저 역시 시댁에 자주 들러 같이 외식을 하거나 했죠. 제가 시댁에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주신 것인지 시모는 전처럼 저에게 남편 기죽인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네요.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부가 친구 보증을 섰다는데 그것 때문에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씨, 어떡해. 아빠 진짜. 왜 그래? 왜? 말을 해봐. 아버님이 왜? 어디 편찮으시대? 그런 거면 내가 짜증을 왜 내겠어. 아빠가 보증 섰다가 집 날릴 판이래. 일단 빨리 옷 입어. 집에 좀 가야겠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고 도착해보니 형님 두 분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거실 바닥을 내리치며 이제 어쩌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계셨고 아버님은 주방 식탁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아빠, 무슨 보증을 섰길래 집이 날아가요? 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재산이라고는 이 집뿐인데 이제 어째? 어? 그럼 이 집에서 못 산다고?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경매로 넘어간댄다. 아유.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이 너무 술만 드시는 것 같아서 그만 드시라고 하는데 제 손도 뿌리치시고는 계속해서 술만 드시더라고요. 형님 두 분은 시모에게 알아서 하라며 바로 돌아갔고 결국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며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어딜 다녀오는 거야? 누나들한테 전화했어. 당분간 엄마 아빠랑 지낼 수 있겠냐고. 애기들도 있어서 힘들 것 같던데. 맞아.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엄마 성격 알아서 누나들도 좀 싫은 눈치야. 그래서 말인데 은진아. 응? 아무래도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가실 곳이 없다는데 저희 집에라도 오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같이 살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죠. 저희 집이 20평대라 방이 2개여서 하나는 안방으로 쓰고 나머지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짐을 가지고 오셨고 지내실 방을 안내해 드렸어요. 아니, 우리 보고 이 방에서 지내라는 말이냐? 저희 집이 방이 2개뿐이라서요. 아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방이 2개든 3개든 어른이 왔으면 제일 큰 방으로 안내를 해야지. 안방이 어디냐? 시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시모만 계속 큰 소리를 내며 마음대로 안방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맨바닥에서 주무시기는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매트리스도 사다 놓았는데 침대를 써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잠시 지내시는데 그냥 작은 방 쓰세요. 뭐? 잠시? 누가 잠시래? 우리 그냥 여기서 살 건데 갈 곳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온 거야.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안방도 내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방 쓰시라고 고집 피울 수도 없었고 나중에 또 집 있다고 유세 부린다 어쩐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누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좀 와.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고. 명하고 와, 알았지?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 와 계시거든. 저는 동생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운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전에 현민이랑 통화했는데 시부모님이 와 계셔서 못 온다며? 주말까지 계시는 거야? 아니, 그게 그렇게 됐어. 얘기가 좀 기네. 그럼 시부모님 계신데 너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다 같이 밥 먹자, 응? 시부모님도 같이? 그래, 결혼하고 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는데 그냥 모시고 와. 남편에게 얘기하니 고민도 없이 바로 가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바로 들어눕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이미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아니,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걸 다 집에서 하셨어요? 설마 돈 있다고 사신 건 아니죠? 네? 아, 그럼요. 제가 다 했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사돈,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술은 됐습니다. 이 양반 술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주지 마세요. 아이, 이 사람 참. 아닙니다. 한 잔 주세요. 어머, 어머, 주지 말라니까요. 아, 엄마. 아우, 당신. 그럼 딱 한 잔만 해요. 저는 식사를 하는 동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모가 이상한 말이라도 할까 봐서요. 그래도 다행히 별일 없이 식사를 다 마쳤고 시부는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를 살짝 부르셨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밥 먹으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나 들어보려고 한 건데 사부인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얘기가 좀 길거든. 내가 따로 전화할게. 그리고 엄마,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 고생 많았지? 설거지하고 가고 싶은데 미안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식기세척기 돌리면 되는 걸 뭐. 얼른 가봐. 전화 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정엄마는 뭐 자랑하려고 우리까지 부른 거라니? 내가 이번엔 잘 참고 기분 좋게 있었다 왔다마는 무슨 의도냐? 응?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다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부르신 건데.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지금 사는 집 없다고 집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니냐?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정말이야? 네.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한 소리 하시고는 주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인데 상황이 이렇다면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도 이해해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 말해주고 시모가 너무하다 싶은 건 알아서 차단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게 거의 매일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시모는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라 들으려고 결혼시켰어? 어? 하나뿐인 엄마한테 자꾸 말 서운하게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좀 심하시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자꾸 문제로 삼고 하니까. 예. 우리 아들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어째서 자꾸 네 편을 드는 거야? 어? 혹시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애 기죽어서 저러니? 네 말만 듣게 만들었냐고? 주변에서 합가를 다들 말리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나 싶었습니다. 사사건건 문제로 만들고 사람 힘들게 하니 점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이 퇴근 후 시부모님의 저녁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쉬는 날에는 제가 혼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모는 어딜 가는지 왜 나가는지 꼭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돈 번다고 돈 쓰러 나가는 거냐 이런 말에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네요. 또 한 번은 제가 학원에서 보너스를 받는 날이었는데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오자. 그럼 시부모님 저녁은 그냥 같이 가자. 너 괜찮겠어? 솔직히 우리 둘이서만 외식하고 싶잖아. 난 그래. 나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주말 저녁이고 우리만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게 더 마음이 안 좋다고. 그냥 모시고 다녀오자. 그래서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시모와 저는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면 좋아지겠지 싶어서요. 이번에 외식하는 것도 나가서 좋은 곳에서 밥 먹고 하면 시모와 시부도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비싸? 메뉴가 다 비싼데? 엄마, 아빠, 돈 걱정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우리 아들이 사주는 거야? 그래도 너무 비싸다. 다른 곳으로 가자. 어? 은진이가 보너스 받아서 외식하러 나온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럼 그냥 먹지 뭐. 근데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사주는 거냐 알아서 시켜봐. 그래서 저는 직원분 도움을 받아서 추천 메뉴로 주문을 했고 다행히 입에 맞으신지 두 분 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다행히 집에 오기 전까지 시모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식사 후 드라이브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 돈 번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야 좋은데 우리 아들 얼굴은 봤냐? 기죽은 거?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기가 죽어요. 저도 나가서 벌만큼 벌어요. 엄마가 그걸 몰라? 은진이 제가 뭐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그러잖니?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고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시모 때문에 힘들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힘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느니 분가를 하라고 하셨네요. 엄마 말 들어. 아빠랑 엄마가 집 해줄 테니까 지금 사는 집은 시부모님 사시게 두고 너희가 나와. 응?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왜?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봐 그래?
너 그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 일단 집이 편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날 이후로 시모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고 저나 남편은 견디기 힘들어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저희 친정이 좀 산다고 그걸로 또 잘난 척을 한다느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전에 살던 곳과 거리도 있었고 30평대라 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사 후 얼굴이 좀 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장인어른 보면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버시니까 나도 해볼까 싶어서. 사업 아이템은 뭐 생각해둔 건 있어? 일단 유통 쪽으로 알아보려고. 중간 마진이 좀 크다고 들었거든. 사업은 잘하면 돈 많이 벌지만 쪽박차는 일도 많으니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무시하지 말라면서요. 야, 너는 꼭 그러더라.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같이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훈계를 두려고 해. 내가 언제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잖아.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할 거 아니니까 회사는 좀 더 다니라고 한 거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 이미 회사 그만뒀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사업해서 돈 너보다 많이 벌면 내가 생활비 다 될 거니까 두고 봐라. 이미 다 결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한 거였습니다. 들어보면 돈 벌어서 혼자 잘 살겠다도 아니었고 가장 노릇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 그래도 뭔가 생각해둔 게 있긴 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유통을 해보겠다던 남편은 퇴직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은 돈이 생각나는지 자꾸만 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손 대는 것마다 계속 말아먹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언젠가 대박 터질 거라며 여기서 그만두기엔 아깝다고 했죠. 현민 씨, 사업하는 건 좋은데 지금 손해본 금액도 너무 크고 조금만 쉬면서 준비하고 해보는 게 어때?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쉬면 흐름 끊겨서 안 돼. 나 이번엔 잘 될 것 같단 말이야. 내 친구 동호 알지? 걔랑 중국집 동업하기로 했거든. 중국집? 동업? 자기 요리라고는 해본 적도 없잖아. 요리는 내가 아니고 친구가 할 거야. 나는 투자. 돈을 대는 거지.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 돈은? 당연히 대출이지. 누가 사업을 내 돈으로 하냐? 제가 말려도 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중국집은 망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던 남편은 대출금 연체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제가 결국 수습을 했네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사업은 다신 안 한다고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정신을 차리고는 이직을 했고 전과 비슷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전처럼 뜬구름 잡지도 않았고 회사 생활 착실하게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거나 하지 않으셨고요. 엄마, 지금 통화 돼? 수업 중 아냐? 아직 수업 시작 전이야.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하고 며칠 전에 선호 만났다면서. 응, 올케랑 학원 근처로 찾아왔길래 커피나 한잔 했지 뭐. 너 살이 많이 빠졌다길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전화해봤어. 괜찮아. 요즘 좀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사고도 안 치고 조용하네. 그러니까 엄마도 신경 쓰지 마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전화해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나 이제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끊을게요.
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가 저를 신경 쓰신다는 게 참 죄송했네요. 그런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은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길래 정말 정신 차린 줄로만 알았는데 사업한다고 사고만 치던 남편 놈이 이번엔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혼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누구야? 회사 사람? 말을 해! 어떤 여자냐고! 그게 저번에 회식 갔을 때 회식? 그럼 회사 여직원이야? 아니 노래방 남편은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옆방에 놀러온 여자 둘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다더군요. 바람이 났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의 남자친구와 제 남편은 서로 친구 사이인데 그렇게 둘이 노래방에 놀러 갔던 거였죠. 바람난 사실을 친구가 먼저 알고는 저에게 전화해서 말해주는데 설마 했습니다. 사업 말아먹고 돈 날린 것도 짜증났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까지 생기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야 하는 날에도 남편만 보내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집으로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너 대체 불만이 뭐냐? 둘이 원해서 나가 살면은 싸우지나 말든가. 왜 또 그러냐고, 어? 왜 넌 안 오고 우리 현민이만 집에 오냐고? 너 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너 뭐 잘못했냐? 어? 아이고, 네 부모가 자식을 돈으로만 키워서 이 모양이구만. 시모가 말을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 어? 어머님 아들이 이번엔 바람을 피웠어요. 시모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바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들 바람은 한 번씩 다 피워. 너 몰랐지? 지금 밖에 나가봐라. 눈에 보이는 남자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바람 안 피운 남자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현민이가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겠냐, 응?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냐고! 불쌍한 내 아들. 네가 그렇게 돈으로 애 기를 죽이니 애가 어디 가서 기분을 풀겠냐고. 그러니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여자도 만나고 한 거지. 그것도 이해 못하니? 시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분명히 너랑 살면서 혼자 된 기분이 들었을 거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기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말을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시모는 제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티길래 결국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주말이라 학원 수업도 없었고 혼자 동네 커피숍에서 시간 때우고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갔더니 시모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 짐을 캐리어에 닿아놓고는 현관 밖에 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예상대로 어디서 실컷 놀고 들어온 건지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길래 전화해서는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고 딱 한 번만 만난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 성화에 같이 못 살겠다고 집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 여자와 연락을 했고 만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남편이 친구에게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도
같이 살지 말지 고민했을 일인데 끝까지 거짓말이나 해대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툭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헛소리를 해대고 어떻게 했길래 자기한테 아들이 못되게 구냐면서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랑 아들은 아주 특별한 사이라서 문제의 원인은 다 저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좋은 아들 평생 끼고 사시라고 해버렸습니다. 갈 곳 없어서 신혼집까지 내어드렸는데 저렇게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결국 처음 살았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서 살 집을 구할 시간은 주려고 했으나 시모나 남편 모두 인간 같지 않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네요.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왔는데 자기랑 아들 갈라놓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며 이번에 다시 합치자는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한동안 답장 한 번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집도 없이 아들하고 잘 살아보시라고요. 여보세요. 야, 은진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대체 언제까지 나 속이면서 살 건데? 이제 다 정리했어. 정말이야. 싫어 이제. 이렇게 사는 거 그만할래.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이혼이 장난이야? 어?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는 거지. 넌 그렇게 완벽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넌 나한테 한 번 만나고 정리했다면서 계속 만나고 있었어.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거짓말했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라는 건데? 참나.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 내가 너보다 돈 더 벌었으면 나한테 이랬겠냐? 네가 나보다 능력 좋다고 큰 소리 치는 모양인데 내가 너 아니면 여자 없냐? 그래, 끝내자고! 저는 뒤늦게 친정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집도 내놨고 이혼도 곧 할 거라고 말이죠. 엄마 아빠도 충격이 크셨는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신혼집을 내놔서 아마 그동안 집 보러 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인지 시모와 남편이나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번엔 시부까지 전화를 해왔는데 전화를 모두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다 난리였는데 유책 배우자 주제에 이혼 안 하면 어쩌겠어요?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이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집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팔렸고 시모가 저에게 문자로 저 때문에 남편 눈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주 원망을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연락도 안 받아주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남동생네 가게로 자주 찾아오곤 했는데 남동생한테 멱살까지 잡히면서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최은진! 야, 내가 너 수업하는데 따라 들어갈까? 왜 그러는데? 우리 다 끝났잖아. 좀 봐줘라. 이제 그만할래. 그동안 너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사느라 힘들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태도! 난 너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 너도 너하고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 야, 이래도 안 돼? 안 되겠냐고! 뭐하냐? 일어나, 빨리! 그럼 대답해. 용서해준다고! 좀 어이없었던 건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안 일어나길래 그냥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몰리니 남편은 창피했는지 일어나서는 어디론가 나가버렸는데 매 순간 저에게 진심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더 씁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하고는 혼자 사는 것도 싫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학원도 쉬고 집 밖으로 안 나왔는데 그러다 요즘은 다시 학원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도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거였죠.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의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툭하면
제가 다니는 학원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누나가 둘이나 되니 한 집에 오래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시모 성격에 딸들도 힘들었는지 같이 못 산다고 했다가 믿을 구석은 아들뿐이라며 전 남편한테 그렇게 의지하고 계신다네요. 그러면서 전으로 돌아가자고 저한테 애원하듯 말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그때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학원 앞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걸 놓쳐버린 건 전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오래 잘 사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사람을 서로 만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서로 잘 맞춰가면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노력인 거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인생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생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랄게요.